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벌써 우리 채널이 700명의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매번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오직 한 기업, 더 크래프트 하인즈코, 특허명 KHC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KHC.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2026년 3월 초인데 불과 얼마 전에 월가를 아주 큰 충격에 빠뜨린 파격적인 결정을 하나 내렸거든요. 네, 그 글로벌 소스 부문이랑 북미 식료품 부문으로 회사를 쪼개려던 그 거대한 기업 분할 계획 말이죠. 그걸 전면 백지화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려 6억 달러라는 대규모 재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를 나누는 대신 본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다시 쏟아붓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과연 이 150년 전통의 케첩과 치즈 회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6억 달러짜리 궤도 수정이 왜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졌는지 알려면 일단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올해 초죠. 신임 CEO 스티브 케일레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분할 계획 취소였는데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뼈아픈 원인은 사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이면 그 유명한 합병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와 사모펀드인 3G 캐피털이 주도해서 크래프트와 하인즈를 합병시켰죠. 그때 3G 캐피털이 이 회사에 심어놓은 아주 강력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기준 예산이라는 극단적인 비용 절감 전략입니다. 연기준 예산이요? 그 용어가 약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랑은 상관없이 매년 무조건 0원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작년에 쓴 돈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부서 예산이 0원으로 리셋됩니다. 와, 0원이요? 네, 볼펜 한 자루를 사려고 해도 왜 이 지출이 필요한지 경영진에게 바닥부터 증명해야만 돈을 주는 아주 극단적인 시스템이었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턱턱 막혔겠는데요? 초기에는 월가도 아주 환호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싹 다 깎아내니까 이익률이 단기적으로 확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근육까지 같이 깎아버린 거군요. 그렇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같은 필수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마저 다 잘라버렸으니까요. 그 결과가 숫자로 아주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에 무려 154억 달러라는 대규모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했고요. 154억 달러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작년 2025년 말에도 무려 93억 달러의 손상차손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와, 9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잖아요. 손상차손이라는 게 장부에서 그 브랜드 이름값이 그만큼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는 뜻인데 시장에서 진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장부상의 숫자만 깎인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의 냉혹한 평가가 반영된 겁니다. 소비자 평가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레딧 같은 경제 커뮤니티의 실제 소비자 반응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와, 비판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원가를 아끼려고 레시피를 바꾼 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KHC 제품들에 버터나 우유 같은 좋은 재료가 들어갔는데 원가 아끼겠다고 그 자리에 파뮤나 액상과당, 그 HFSS 같은 걸 막 집어넣었잖아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성분표 보면 제일 먼저 적혀있는 게 액상과당이다.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 같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랑 맛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왜 굳이 돈을 더 주고 하인즈를 사냐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 양은 팍 줄이면서 가격은 28%나 올렸다고 비판하는 글도 넘쳐났고요. 네, 소비자들이 결국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저렴한 PB 상품으로 대거 이탈해버린 결정적인 이유죠. 쉽게 말해서 과거의 짠돌이 경영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브랜드가 망가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THC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가 관점에서는 회사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단 1달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CEO가 취임하자마자 무려 매출의 약 5.5%에 달하는 6억 달러를 부활 프로젝트에 베팅한 겁니다. 부활 프로젝트요?
그 엄청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건가요?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이 돈은 멈춰있던 R&D, 패키징 혁신,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투입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미 시장에서의 초기 진입 가격을 확 낮추는 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아, 가격 경쟁력을 다시 높이겠다는 거군요. 도망간 소비자를 다시 데려오려면 일단 가격부터 납득이 가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핵심 제품군의 상당수에서 가격을 인하하고 판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R&D 투자하니까 제가 흥미롭게 본 신제품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단백질을 무려 17g이나 듬뿍 넣었다는 슈퍼맥이라는 마카로니 앤 치즈 제품. 이거 진짜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 슈퍼맥이 아주 좋은 사례죠. 요즘 미국에서 그 GLP-1 비만 치료제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식욕이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칼로리만 높은 가공식품은 피하고 대신 적게 먹어도 단백질이 꽉 찬 음식을 찾는데 그 트렌드에 딱 맞춰서 내놓은 거잖아요. 대응 전략으로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GLP-1 열풍으로 기존 가공식품 소비가 줄어드는 위기를 고단백 신제품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거죠. 거기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오븐처럼 바삭해지는 360 크리스프 기술이나 소비자가 알아서 소스를 조합하는 하인즈 리믹스 자판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야, 진짜 칼을 빼들었네요.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런 신제품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혁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전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작업입니다. AI요? 케찹 회사가 AI를 어떻게 쓴다는 거죠? KHC는 마이크로소프트, 티커명 MSFT와 협력해서 라이트하우스라는 AI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MSFT와 합작을 했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북미 공급망 결정의 무려 85%를 사람이 아니라 이 AI가 스스로 관리합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물동량을 조절하는 거죠. 85%나요? 와. 그 결과 유통 폐기물을 이미 40%나 줄였고요. 회사는 2027년까지 무려 20억 달러의 총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로 아낀 돈을 단백질 마카로니 같은 신제품과 가격 인하에 쏟아부어서 떠난 소비자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략 자체는 앞뒤가 아주 잘 맞습니다. 와, 이렇게만 들으면 주가가 당장 내일부터 폭등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냉정하게 KHC가 당면한 거대한 리스크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약간 무서워지려 하는데요. 경영진이 스스로 발표한 2020년 가이던스를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2020년 유기적 순매출이 1.5%에서 최대 3.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스스로 경고했거든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네, 거기에 수익성도 문제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1.98달러에서 2.10달러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휴, 엄청난 대규모 재투자를 선언했는데 당장 내년 성적표는 엉망일 거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악재가 있나요?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보조금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이 아주 큰 타격입니다. 아, 스냅? 그 마트에서 식료품 열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식품업계 평균적으로 이 스냅 보조금에 대한 노출도가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KHC는 그 비중이 13%로 유독 높습니다. 핵심 타깃층이 저소득층이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KHC 전체 매출에 약 100bp, 즉 1%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소비자들 지갑은 열받이는데 마트에는 저렴한 월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쫙 깔려 있고 경쟁사인 네슬레나 몬데리즈 같은 곳들은 진작에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서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KHC가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주가 억제 요인, 이른바 오버행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티커명 BRKB가 보유 중인 막대한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BRKB가 KHC 주식을 팔고 있다고요? 얼마나 갖고 있는데요? 무려 전체 지분의 28%, 주식수로는 약 3억 2,500만 주에 달합니다. 3억 2,500만 주요. 그걸 시장에 던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주식을 포기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엄청나게 충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아무리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도 당분간 주가가 오르기는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매물이 발목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듣다 보니 리스크가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정부 보조금은 깎이지, 가이던스는 안 좋지, 거기에 워런 버핏마저 탈출 중이라니.
구독자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런 엄청난 악재들 속에서도 우리 KHC가 살아남아서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숫자는 전혀 없는 건가요?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재무제표를 깊게 파고들면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방어력이 드러납니다. 방어력이요? 네, KHC는 지난 2025년에도 무려 37억 달러라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 FCF를 창출해냈습니다. 37억 달러요? 이익이 줄어든다면서 현금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긴 거죠? 응자본을 극도로 효율화하고 재고를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입니다. 여기에 순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넷데때 이비티아 비율도 3.0배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빚 갚을 능력도 튼튼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금고로 들어오는 현금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6억 달러라는 거액을 혁신에 재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까지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체력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북미 시장은 고전하고 있지만 신흥 시장,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하인즈 브랜드가 두 자릿수의 엄청난 물량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두 자릿수요? 네, 신흥 시장이 이제 전체 사업 매출의 11%를 차지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야, 북미에서 까먹는 걸 해외에서 메워주고 있는 거네요. 게다가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배당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6.4% 수준이더라고요.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건데 레딧에 있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도 주가 떨어지는 건 짜증나지만 이 6.4% 배당금을 받아서 계속 주식을 늘려가는 배당 재투자를 하면서 버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훌륭한 방어 전략이죠. 그리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주가 수익 비율 PE가 지금 겨우 7배 수준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비재 섹터에서 거의 제일 저렴한 박앤세일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26년은 KHC에게 단순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복원의 해, 즉 레스토레이션 이어가 될 것입니다. 복원의 해. 네, 뼈를 깎는 6억 달러의 재투자가 MSFT의 AI와 시너지를 내고 하반기 마트 매대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현재 7배 수준으로 짓눌린 주가가 섹터 평균으로 튀어오르는 강력한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 정리가 싹 되네요. 결국 과거에 얼마나 비용을 깎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짠돌이 질문에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로 기업의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MSFT와 손잡은 첨단 AI 기술과 단백질 듬뿍 넣은 슈퍼맥 같은 신제품들이 훌쩍 뛰어버린 월마트의 저렴한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이기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그리고 비아의 KB, 그 워런 버핏이 떠난 거대한 빈자리를 이 회사의 변화와 배당 매력을 믿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회사의 부활 의지가 팽팽하게 맞붙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700명의 구독자 여러분은 KHC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이 화려하게 부활할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으로 만나요.